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딱 한 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00여 년 전인 1910년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탄생에 함께한 제 증조부님의 사진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 걸립니다. 마음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종종 국민의 편을 가르는 이념전쟁의 도구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도둑참배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범이 암살당하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표창원에 참배하러 가면 어디선가 나타나 이름을 캐묻고 받아 적던 무서운 사람들이 생겨나자 국민들이 몰래 참배하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도둑참배는 시간이 흘러 친일파에 대해 배우고 백범이란 인물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독립운동사가 이념전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독립정신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왜곡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조상의 과거를 가림과 동시에 기득권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할아버지 김신 장군은 백범의 후손으로서 항상 신중히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첫 공식 활동이었던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부당한 처우와 역사 왜곡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활동 속에서 백범의 경호를 맡으셨던 광복군 윤경빈 선생님, 위안부 평화비 설립과 보신각 타종 행사에서는 김복동 할머니와 구남도 강제동원 생환자인 이인우 선생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앞서 소개하신 세 분들은 모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수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 속에서 또다시 원치 않는 이별을 마주할 것이기에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삼자 변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회방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딘가로 증발하여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일로 치부되고 최근에는 독립운동가의 흉상까지 이전하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의 과거세 문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원 중 한 분이 제 증조부님을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에 의해 쫓겨난 독재자를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걸 넘어 왜곡된 역사 지식을 토대로 친일파의 역사관과 괴를 같이 하려는 저들의 저열한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웠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역사마저 혐오 정치로 만들기 위한 저들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신중을 기하는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이 모든 정당으로 전파되고 머지않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사가 특정 정당에서만 기리는 역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으로 백범이 꿈꾸었던 자주 국방력을 가진 선진국,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문화 강국의 길을 국민과 더불어 올바르고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도 총선에서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총선에서 혹시 어떤 역할, 지역구 출마라든지 비례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역구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수준에서만 당과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는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입식 이후에 계속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그 지역구를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 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이사님께서 청년 인재로 영입되신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영입 인재로 들어오게 되신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지역구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얘기를 나눈 바는 아직은 없고요. 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곳보다는 이제 백범 혹은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지역이 더 저와 어울리지 않겠냐는 얘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로 명칭을 칭한 것은 외부의 영입과 내부의 발탁을 함께 한다는 취지였고 오늘 인재 8호는 영입식이 아니라 환영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 영입이 되셨던 게 사실이고 그 분 중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실 분으로 저희가 소개하고 또 마침 국민의힘이나 다른 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서 다시 청년들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통을 계승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제 환영식을 하게 됐다는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네. 네, 전자신문 최희찬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정치인 2세 등등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또 실패 사례도 많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사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랑 들어오신 분들도 좀 많았는데 좀 그런 분들과 좀 차별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 지금 백범이라는 인물에 대한 흠집내기 같은 부분들이 좀 특히 백범 가문에 좀 상처가 많이 되는 일들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다른 형태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과 저희가 좀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기자님 계십니까? 네, 그러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한 분 계신데 기자님 말씀하십시오. 추재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네, 국회의원이라는
됐을 때, 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한번 활동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다뤄보고 싶은 법안이나 뭐 제정해보고 싶다, 개정해보고 싶다 하는 법안이 있을까요? 먼저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활동을 한다면 많이들 아시고 계신 행정부에 대한 국감이란 방식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한일 과거사, 독립운동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또 고쳐나가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광복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독립유공자 후손 처우에 대한 개선법 특위가 이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조금 더 빠르고 완성도 높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같이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